네, 여러분 이제 교과서 8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번에 예측하면 읽기를 배웠을 거예요. 이 제목에 보면은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뭐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단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석빙고일 거예요. 그래서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했으니 이제 석빙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고, 그리고 석빙고의 비밀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석빙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기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중간중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처음이라고 이제 1문단 앞에다가 적으세요. 이제 처음 부분, 글의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름이 되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다. 여러분은 이제 밑줄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손쉽게 얼음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사용했다고 한다. 냉장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구했을까?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 겨울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네,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앞에 부분이어서 이제 석빙고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여기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제 어떤 남자 학생이 노란 말풍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 요약하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남학생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남학생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학생이 요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도 한번 이 1문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여기 가로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름이 되면은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딱 나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요즘 더워서 좀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 하면서 이 글에 확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석빙고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더운데도 얼음을 사용했다고 했다. 냉장고가 없었는데 얼음을 어떻게 구했을까? 자, 여기 부분까지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남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 석빙고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글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재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핵심어인 석빙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중심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사실 요약을 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거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가로친 부분의 내용은 중요한 문장이라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핵심어랑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핵심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석빙고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석빙고가 나왔구나 하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자아이도 석빙고가 중심 소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자, 여러분 여기 부분을 볼게요. 그 비밀을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석빙고의 비밀이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거의 여기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제목이랑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보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줄을 한번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남자 학생이 뭔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석빙고는 이 글의 중심 소재니까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설명할지를 밝힌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다. 그래서 이 문장을 선택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석빙고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왔고, 그 비밀이란 단어가 여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올 내용을 미리 밝힌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 부분, 그러니까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내용을 예측해서 이제 미리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을 선택을 하여서 중심 문장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학생이 요약한 거를 보면은 1문단을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가장 마지막 문단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으로 1문단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을 요약을 하자면은 겨울철에 석빙고가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 이것이 바로 핵심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필기해야 될 내용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해야 될 내용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줄게요. 먼저 이 부분에 이제 형광펜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쓰시고, 앞에 나올 내용을 미리 밝힘을 쓰시고, 이제 1문단 요약한 거 여기를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해주세요. 필기할 시간이 모자란 학생은 잠깐 멈춤, 일시정지를 누른 후에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필기했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까 1문단에서는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2, 3문단에서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부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자, 이 문단 앞에 중간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번 2, 3, 4문단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2, 3, 4문단을 눈으로 읽어봤죠?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보면은 얼음의 저장 과정은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얼음을 넣은 뒤 7, 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얼음을 맛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간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보면은 여기 이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라고 맨 처음에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두 단계가 얼음 저장 과정 두 단계가 첫 번째가 냉각이고 두 번째가 저온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각은 이제 바로 밑에 줄에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을 넣은 뒤 낮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저온 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이다. 만약에 두 단계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실패하면은 이제 석빙고의 얼음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관계를 볼 때 사실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은 이미 사실 냉각이랑 저온 유지라는 단어로 해서 이미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사실 그 두 번째 문장이 실패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 안에 이미 냉각이랑 저온 유지라는 핵심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하자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고 이거를 바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문장 이라고 써주세요. 따라서 이 문단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 옆에 같이 써보세요.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한 게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석빙고 내부를 차게 만드는 것은 얼음을 저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경주 석빙고의 겨울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안팎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석빙고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쉽게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3문단을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3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이 2문단이랑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제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석빙고 내부를 차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냉각하는 게 얼마나 잘 된 건지 보면은 전문가들이 측정했을 때 석빙고는 이제 평균 영상 3.9도인데 현재에도 지하실이 영상 15도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석빙고의 내부가 얼마나 차가운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석빙고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석빙고의 내부가 굉장히 차갑게 잘 내부가 냉각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석빙고가 차가운 거를 강조하는 거지 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네 줄까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사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아니면 또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문장만 존재해도 우리는 이 글의 문단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3문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라 하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밑줄을 쳐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을 찾자면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선택을 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잘 따라보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3문단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적으세요. 3문단을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선택한 가장 핵심 문장을 선택을 하는 게 되겠죠.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핵심 문장을 선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약을 했다면 굉장히 잘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됐으면은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4문단은 바로 이제 이 학생이 남학생이 같이 나왔어요. 한번 이 학생의 생각 과정, 사고 과정을 따라오면서 같이 4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을 읽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견물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숨어 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한다.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 내부까지 밀고 들어간다. 석빙고 내부는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쵸? 겨울에도 사람이 있는 곳은 굉장히 이제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제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즉 이제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표로 했으니까 그 비밀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날개벽에 숨어있다 하면서 이제 그 비밀에 냉각하는 방법이 궁금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날개벽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날개벽이 어떻게 하여서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은 여기 날개벽 보이죠? 찬바람이 불면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소용돌이가 흉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이 있어서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있어서 힘차게 석빙고 내부까지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석빙고 내부는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된다. 이렇게 석빙고 내부가 냉각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가로를 치겠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가로를 치고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치고 이 부분을 석빙고가 냉각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날개벽에 의해서 냉각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핵심 내용은 아니고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뿐입니다. 따라서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문에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여기 마지막 부분은 핵심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친 부분의 앞에 세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 세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견물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건 그냥 냉각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별로 핵심 문장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라고 궁금해했는데 냉각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그 핵심 바로 그 답변이 날개벽이 그 핵심 답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 네 번째 문단의 핵심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1문단이나 2문단이나 3문단을 했을 때는 하나의 문장 안에 핵심 내용이 있어서 그 문장을 선택을 하기만 하면 바로 제대로 된 이제 요약 문장이 나왔는데요. 근데 4문단은 이제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둘 다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문장은 이제 냉각하는 방법, 세 번째 문장은 이제 날개벽. 이게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쫙 합쳐버린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4문단을 요약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바로 핵심 요약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요약을 한 게 바로 이 친구가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4문단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석빙고 네모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만들 수 있는 날개벽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개벽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냉각이 잘 되는 것,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거죠. 이제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는 바로 이제 그 세부 내용에서 하나로 이제 추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문장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4문단을 요약한 거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기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짜깁기 했다고 해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이제 남학생이 말하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없네. 맞아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냉각을 하는 원리를,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비밀이 날개벽에 숨어 있다. 그럼 석빙고의 내부 냉각 원리를 날개벽과 서로 관련지어서 문장을 새로 만들어 봐야겠다. 새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재구성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구성을 했을 때 이제 석빙고의 내부가 냉각이 잘 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따온 것이고, 날개벽 때문이다. 이거는 바로 세 번째 문장에서 따온 것이고, 그리고 겨울바람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이거는 우리가 알겠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친 거에서 이제 축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재구성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게 좀 잘 4문단이 요약하는 게 좀 어렵다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문장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따오고 또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을 따오고 그러면서 그거를 싹 다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게 바로 재구성하는 요약하기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잘 안 된다면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선생님이 여기 쓴 거를 고칠게요. 여기 과정이라고 썼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원리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원리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각되는 원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필기를 더럽게 했는데 한번 잘 적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87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석빙고의 비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